자, 지금 디젤차 끌고 다니는 분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죠. 디젤차랑 관련이 있는 모든 업종, 모든 물류 관련 산업 모두 전망빌이 보인다고 난리인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요소수. 이 요소수 문제로 뉴스에서도 연일 대란이다, 문제라고 막 때리는 중인데요. 대충 생각해보면, 아니 자동차는 휘발유든 경유든 간에 연료만 넣으면 움직이는 녀석인데, 이 요소수는 연료도 아닌데 왜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하죠. 디젤차 운전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남 얘기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별 관심 없었는데 뭐 수송기로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네 뭐네 하길래 좀 알아보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던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요소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시절, 그러니까 2000년대 정도? 아무튼 2000년대예요. 이 당시에도 경유차, 그러니까 디젤차들은 엄청 많았었는데 요소수라는 말은 없었죠. 그럼 대체 이 요소수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느냐?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경유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디젤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루돌프 디젤이라는 양반이 발명한 엔진이죠. 이 사람은 원래 냉장고를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냉장고는 압축된 냉매를 팍 하고 팽창시켜서 열을 빼앗는 방식으로 냉각을 시키는데요. 반대로 공기를 압축시키는 걸로 내연기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는, 기존의 가솔린 엔진은 원래 있었는데 연료와 공기의 믹스판을 압축시키다가 전기 스파크 장치로 폭발시키는 방식이었죠. 여기서 스파크를 내는 점화기가 없는 엔진을 만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Simple is best. 어떤 근거도 뭣도 없었지만 믿음 하나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압축열만으로 연료를 폭발시키는 엔진인 디젤 엔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 막상 만들어 보니까, 휘발유를 써보니 엔진이 개박살나고, 대용품으로 여러 연료를 쓰다 보니까 콩기름하고 경유를 돌려보니까 잘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경유는 디젤유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콩기름은 식용유, 아니 바이오 디젤이라는 이름을 얻죠. 루돌프 디젤은 이 성공으로 돈방석 은 개뿔이 결국 실험에 따른 빚으로 자살을 하고 말죠. 하지만 김광석 마냥 특허권자가 없어지니 너나저나 효율성 높은 디젤 엔진을 채용하면서 당시 주류 중장비 엔진이었던 증기기관을 퇴역시켜버리죠. 이처럼 단순하고 효율적인 디젤 엔진은 쭉 인기를 끌다가 2000년대쯤에서 친환경 거리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디젤 엔진에서 튀어나오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때문이죠. 미세먼지야 연료가 완전 연소가 안되고 덜 타는 바람에 생기는 탄소 찌꺼기로 나타나는 녀석이라, 연료를 팍팍 태우게 엔진 기술력이 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만, 질소산화물은 그냥 공기 중에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질소가 원래는 딱히 다른 원소들하고 반응할 이유가 없는 아주 안정된 기체라서 과자인 척 여러분의 지갑을 강탈해가는 녀석입니다만, 디젤 엔진같이 고압축 열기관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몸에 해로운 질소산화물로 변하게 되고, 공기 중 수증기랑 섞이면서 질산으로 변해서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런 질소산화물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세금만 왕창 이런 환경공해를 줄여야 한다면서 유럽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줄여나가자 라고 써놓고, 이렇게 안 만들면 너네 장사 못한다 하고 제조회사 뒤통수를 후드려 까게 되죠. 가솔린 엔진은 특성상 이런 문제가 많이 덜해서 조금만 연구하면 큰 무리 없이 기준을 맞추기가 쉬웠는데, 디젤 엔진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엔진 자체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될 거를 공해 저감 장치라는 걸 덕지덕지 붙이고 나서 수치를 막 조작하더니, 가솔린 태우는 것보다 디젤이 더 깨끗해요? 클린 디젤이요? 하고 들먹거리다가 개쪽당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도 있었죠. 여튼 그래서 엔진 업그레이드만으로는 환경 규제 기준을 못 맞추는 상황이 돼서 지성 팍처럼 두 개의 심장 모드로 이런 질소산화물을 갈아엎어주는 장비가 하나 떡하니 들러붙게 되는데, 그게 바로 SCR, 선택적 환원 촉매 설비라는 장치죠. 디젤 엔진이 연료를 태우고 나면 배기가스에 질소산화물이 섞여 나가는데, 이 SCR이라는 장치에서 이걸 해결을 해줍니다만, 여기서 바로 지금 핫한 요소수를 사용하는 거죠. 이 요소수는 요소라는 녀석에다가 정제수를 습가서 만든 용액인데, 이 요소수가 SCR 장치에서 분사가 되면 배기가스에 있던 질소산화물과 결합을 해서 다시 질소가스와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바꿔주죠. 이렇게 SCR 장비와 요소수로 환경 기준은 맞췄는데, 문제는 이 요소수가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연료량 대비 5% 정도를 계속 추가 지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 나타난 거라 2018년대부터 디젤 신차들은 거의 다 달려나왔고요. 2020년대는 뭐 기본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디젤차는 죄다 요소수를 써야 돌아가게 세팅되어 있어서 이 요소수에 대한 의존도가 팍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카바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원래 요소는 이런 자동차에만 쓰는 녀석이 아니라 농작물 키우는 데 쓰는 비료의 주요 원료고요, 단백질 사료 보충제로도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되는 녀석이죠. 사람 소변에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소변을 모아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정유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에서 합성하기 쉬워지면서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요소 생산 공장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기술이 모두 있는 상황이지만 인건비가 겁나 싸고 석탄이 충분히 나는 중국에서 만들어낸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저렴했기 때문에 국내 생산한 제품을 내놔도 중국산 요소랑 비교도 안 되게 비싸서 만들어봤자 이득을 내기 힘든 것도 모자라서 인건비 땜빵하기도 힘들 정도라 중국산 수입을 진행하고부터 2011년 이후에는 국내 요소 생산 시설이 다 철수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모조리 중국산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무역 분쟁하고 탈석탄 운동한다면서 호주산 석탄 주입까지 중단하니까 석탄 추출물로 만들어낸 요소를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싸서 중국산 요소에다 몰빵하고 국내산 생산을 아예 포기한 상태에서 중국의 트롤링의 부산물로 나타난 요소 공급 차단에 속수무책으로 젖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디젤 차량이 엄청 많은데 대부분 요소수 공급이 필요한데 화물차도 스탑, 택배는 당연하고 소방차 구급차까지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내 차는 가솔린인데? 해도 그 가솔린을 옮겨다가 주유소에 넣어주는 차가 디젤 차라서 처음에는 디젤 차만 타격받을지 몰라도 문제는 이 디젤 차량들이 물류 산업에 꼭 필요한 차량들인지라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물류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소수를 어찌 수입해오는 것도 문제인데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요소수 자체는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하니까 물량을 어찌어찌 확보하는 게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 요소수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디젤차 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인지라서 이걸 또 행정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지 유통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사기관이 석유관리원하고 교통환경연구소 두 곳밖에 없는 상태여서 검사하는데 시간이 팍팍 걸릴 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러고 있다고 하고요. 이걸 공무원 마인드로 볼 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검사를 빨리 진행해야지 수입이 빨리 된다는 거죠. 당장의 물류 대란을 막으려면 이렇게 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리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요소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꼭 중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대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돈이 안 돼서 안 만드는 거지 전량 수입 위존 상황이면은 플랜 B를 짜가지고 미리 생산업체를 국영화해서 대비를 좀 해두던가 아니면 뭐 비축 물자로 만들어서 보관을 해놓든가 10월 15일부터 중국이 수출 중단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전부터 사실 미리 다원화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수입 창고로 만들어놨으면 문제가 크지 않았을 텐데 공무원이 17만 명이나 있는데 백신 때도 그렇고 대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환경 문제 때문에 요소수는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열쇠를 중국한테 맡겨놓은 상태고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팍팍 듭니다. 그래도 여러모로 요소수를 수입해 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 또 누가 숟가락 얹을까봐 참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